정원나였습니다. 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관전 포인트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사흘 남았습니다. 지금 한참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종걸 후보 체육인 1인당 1,000만 원씩 피해 보상금 지급하겠다는 공약 냈다고요? 예. 이종걸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긴급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냐. 1조 원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체육인 10만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네. 이종걸 후보의 논리는 이런데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체육이 고사 위기에 있다. 체육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체육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책을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네. 내가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체육회를 강하게 비판한 거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공약 같은 게 선거 사흘 전에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다 비판을 하고 있죠. 일단 이종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그러니까 이 강신욱, 이기흥, 유준상 후보 측에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네. 심지어는 매표행위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후보들의 비판은 차치하고 네. 체육인들 중에서도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이 선거 사흘 전에 발표된 1조 원짜리 공약 정책인데 당연히 급조된 정책이 아니냐, 네.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발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예산 편성도 이제 크게 대략적으로 이종걸 후보가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예산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올해 편성된 기존 예산 중에서 각종 이 건립 사업비, 이제 쿠폰, 여기다가 이제 상품권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4천억 원이 있는데 네. 이 예산을 피해 보상금으로 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이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 있거든요. 네. 이 액수가 5,20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을 체육인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부 다 국고와 기금이거든요. 네. 체육회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근데 이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가 제기가 되면 전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획재정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육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체육인 중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피트니스 센터나 네. 골프 연습장, 또 이 헬스센터 운영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이종걸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체육인에게도 물론 지급하겠지만, 근데 선수와 지도자는 대회가 취소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소속된 팀에서 연봉이 깎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분야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과연 이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4천억 원 정도인데 네. 체육회 예산도 아닌 문체부 예산하고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대한체육회장이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겁니다. 네. 지금 4파전으로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강신욱, 이기흥, 유준상, 이종걸 이 네 분인데 아무래도 체육인이면 좀 페어플레이 같은 것들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4명이 나와서 이 단일화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후보자들끼리 서로 고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선 이 이종걸 후보가 네. 이기흥 후보를 직권남용,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예. 근데 이기흥 후보도 반발했죠. 이기흥 후보도 반발하면서 이종걸 후보를 무고로 고발했습니다. 예. 근데 이종걸 후보가 고발한 혐의는 이기흥 후보가 수영연맹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자신의 딸을 연맹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켰다. 그래서 이제 급여를 받게 했다. 이 내용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기흥 후보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발하면서 명예훼손, 사실 유포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요. 예. 무고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가 일찌감치 초반서부터 진흙탕 선거다, 서로 네. 물고 뜯는 선거다 이런 단어들이 체육계와 어울리지 않게 등장하게 된 거죠. 네. 지난해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폭행이라든가 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하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될 체육계에서 상당히 많았는데 정작 대한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좀 그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이제 그게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예. 정책 검증이나 정책 경쟁이 없다는 거죠. 그 이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물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이 정책적 이슈가 제기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인물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제 초반에는 현 회장이죠. 네. 이기흥 대 반 이기흥의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예. 이게 이제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장영달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종걸 전 의원을 대타로 내세우면서 예. 빠르게 정치인 대 체육인의 구도로 이슈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정치인 대 체육인의 구도로 바뀌어졌다. 예. 그 체육인들이 주장했던 게 어떤 협회라든가 협회가 정치인으로부터 아니면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체육인들이 평소에 이제 주장했던 게 정치로부터의 독립, 이 정치적 간섭 배제 네.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거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던 체육인들인데 네. 오히려 지금 선거에서는 4선 의원이네 뭐 5선 의원이네 이런 이 정치 경쟁을 따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적다 이거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이 큰 사람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기대. 예. 그건 그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제 재벌이라든가 그룹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 끌어오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주장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논리가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후보의 능력에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네. 비교하자면은 얼마 전에 아이스하키 협회장 선거에서 최철원 MNN 대표가 회장으로 당선됐죠. 근데 이분은 선거하기 직전에 네. 맷값 폭행의 장본인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인권 얘기 주장하고 폭력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 맷값 폭행의 장본인을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으로 뽑은 아이스하키인들의 이 선거 행태하고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체육인들이 정치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면 정치인 출신 후보가 나의 정치 경력을 주장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원론적으로 오히려 보면. 안 좋은 부분이 되겠죠. 예. 정치 색깔을 최대한 탈피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종걸 후보는 자신의 정치 경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내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회장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장본인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예. 일부터 체육인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이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근데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체육인들이 주장하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대한체육회장이니까 체육인들이 선거를 하는 것이고 체육인들의 결정이 반영되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좀 지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이런 공방 같은 것들이 계속되고 뭐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좀 정책 검증이 사라졌다는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한데 또 네.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치고받는 공방전이 없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아쉽게 네. 이 체육회장 선거가 급격하게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행태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 이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장영달 전 의원이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종걸 전 의원을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종걸 전 후보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 네.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에서야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마감일에 나는 강신욱 후보를 지지하겠다. 단일화에 합의를 해놓고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네. 그날 당일 오후에 마음을 바꿔서 급하게 후보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준비 없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이종걸 후보가 포기와 출마를 번복했고요. 네. 그러면서 반이기응대 후보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하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거의 흐름 자체가 정치인 출신 후보가 이슈 메이킹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요. 그러면서 고발, 제소,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굉장히 정치스러운 선거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거죠. 네. 18일 그러면 일요일에 결정난다고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와치독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해 좀 알아보겠고요.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소리꾼 이봉근 씨 만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